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 대표님 되게 자신 있는 한정판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시선은 저 앞 밑에다 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약속드린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설명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이제 러시아에 승인된 백신이 4가지 백신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스푸트니크 V, 에피박 코로나, 그리고 코비박, 스푸트니크 V 라이트까지. 그래서 4개의 백신이 조금 있는데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기업분들이 있어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국내 백신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생산을 하고 있죠. CMO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해왔었던 기업분들과 관련 기업분들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하고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2가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러시아 백신 말씀 주신 대로 한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딴 얘기긴 한데 사실 러시아 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국과 대등대등하게 있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이제 미국이 완전 치고 올라가고 러시아는 살짝 중국과 이렇게 북한과의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국가로 좀 이미지화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주, 바이오, 첨단 이런 산업이 강대국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나라가 또 러시아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높이를 사실 미국, 와 강대국이야. 영국, 야 대단해. 러시아, 예전에나 좀 강했던 나라지만 그래도 이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 이런 뭐 백신, 의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이랑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있는데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관련주들 한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고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분들도 있는데 이스웹지스, 뭐 바이넥스, 그리고 뭐 종근당바이오, 큐어라틱스, 보령바이오 파마가 있는데 큐어라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있죠. 그렇죠. 코리아에스 투자증권. 코리아에스 투자증권. 보령바이오파마도 아직 우리나라에 상장은 안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보령제약이 또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백신 CMO에다가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그쵸. 겹쳐 있는 완전히 겹포제네요. 그쵸. 그 보령제약을 또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좀 많이 봤던 종목인데 또 코로나 치료제도 맞습니다. 스페인에서 정확히 지금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삼상하고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임상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근데 이 보령제약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진짜 좀 이상해요. 독수리 요새 같죠? 네, 그 제가 살면서 뭐 이제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을 많이 보긴 했지만 보령제약은 무거우면서도 정신 사나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매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한 3번 공략한 것 같은데 거의 2번은 본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3번째에도 뭐 그렇게 막 가시적인 수익을 냈던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수리 요새다. 하루 등락폭이 뭐 시가 대비 한 15%였는데 위아래 하방 상방 VI가 4-5번 걸린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진짜 기업은 좋은데 이 컨트롤하는 주포 형님들께서 상당히 정신사나운 분. 정신 사나우시고 좀 그리고 또 면역항암 관련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움직일 때가 좀 많이 탄력적이었고 맞습니다. 초반에 그냥 그 코로나 치료제 이슈 있을 때 한번 상한가 갔다가 그 뒤로는 약간 러시아 백신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관련주로는 뭐 당연히 뭐 휴온스 글로벌이 맞습니다. 있고 뭐 휴메딕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맞습니다.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맞습니다. CMO 하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코러스의 컨소시엄과 휴온스 글로벌의 컨소시엄 그래서 관련주들이 한
8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휴원수 글로벌 컨소시엄 볼 거면 그냥 휴원수 글로벌 하나만 좀 보는 것도 매력이 있죠. 그쵸. 주가 위치 자체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흐름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관련주들을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넥스나 이수 FTC는 조금 그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차라리 접근할 거면 뭐 코레스 투자증권도 솔직히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탄력이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큐라티스 이슈가 엮였을 때 그 탄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코리아에서 투자증권을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령지약 정도 좀 무겁게 묵직하게 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모멘텀은 이제 러시아 백신 러시아 백신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스가 총리. 우리 스가 총리,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죠. 네. 스가 총리님께서 이제 사실 이 반일 테마도 네. 그 우리 많이 해먹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끊이질 않죠. 네.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 대외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화해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쉽지도 않고, 네. 그리고 화해할 생각도 없고, 맞습니다. 화해할 수가 없죠. 사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학교 다닐 때 이 아닌 듯 하지만 약간의 그 반일 이런 느낌도 받고, 지금에야 이제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거냐,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거 협업하고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쯤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시키면서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또 있었었죠. 그때 좀 그 완전 그때 타격이 컸죠. 그렇죠. 예, 이게 그때 실제 증시에도 네. 엄청난 타격을 줬었고, 증시에 타격을 준 게 컸었죠. 네. 그래도 먹거리는 많았습니다. 그쵸. 반일 테마 해가지고 공진 세미캠, 후성 뭐 이런 정말 역사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것은 역시 이제, 모나미 아니겠습니까? 또 모나미나 신성통상 네. 이렇게 있는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학창 다닐 때 일본 펜 많이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좋긴 해요,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거 안 쓰고 우리나라 볼펜을 쓰자. 대표적인 볼펜이 모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거다 했는데 매출이 줄어들었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네. 우리가 이제 또 반일하면 또 유니클로 옷 입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신성통상이 또 수혜를 받았었던. 근데 신성통상은 진짜 실제 수혜를 받았어요. 그쵸. 실제 수혜 받아가지고 옷 진짜 잘 팔더만, 그죠? 그 명동에 엄청 큰 유니클로가 맞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결국 무릎을 꿇었죠. 네, 맞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지 맙시다. 그런 반사 이익을 받는 관련주들이 이제 반일 테마 관련주고, 최근에 이슈화된 건 이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참석 여부. 맞습니다. 참석을 우리가 이러한 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명확한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세 가지가 그거였었죠. 그 위안부 문제 있었었고, 뭐 이제 핵심 부품 관련돼 가서 일본 수출 규제 이슈도 있었었고, 뭐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그쵸. 이슈.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야기를 명확하게 좀 가시적으로 논해볼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죠, 제대로. 일본이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게 지금 코로나잖아요. 네.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무관중이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손실만 25조라고 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사실 경제 대국은 아직까지도 사실 경제 대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차이가 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뒤를 보면서 따라가는, 앞지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 훨씬 더 전 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쫓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될 때도 반도체 뭐 수출 규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잘 극복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애국심에 조금 빗대어서 말하면은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역공을 해서 전쟁은 좀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그 소리 없이 이기는 그런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재료 2가지 정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충분히 매력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매력 있는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